제가 지금부터 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사기 강박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이라고 얘기하죠. 사기나 강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기에 있어서 판단식 기준이죠. 그것은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신의성실 원칙에 있어서 비난받을 정도 사기가 되는 것이고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대광고란 말이 나와.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사기가 된다.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닌가? 특히 사기가 아닌 것 중에서 교환계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교환계약의 경우는 시가를 묵비했다. 그러면 교환계약에 있어서 내 물건의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얘기했다. 그래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가를 부정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서 경영을 하고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 분양 광고. 이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고, 담합으로 인해서 담합을 했는데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했다. 이런 경우도 판례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기인 것은 뭐냐? 원래 우리 타인 소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고, 타인 소유물이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착오나 사기에 해당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백화점의 변칙세리죠. 이것도 사기가 되고, 우리가 고지 의무 위반이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 인근에 공동 묘지가 조성 중이거나 화장터나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중이다. 그런 경우는 알려야 되겠죠. 그것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것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서 사기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사기는 뭐냐? 사기는 동기에 착오만 있어도, 즉 주관적인 조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그러니까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경합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오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만 사기에서는 손해 발생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 유무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기망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했다. 기망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소취하행위, 즉 공법상 행위에는 우리가 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 그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어. 그러니까 기망은 사기죠. 하자 있는 물건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우리 이것을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 시험에도 이미 나왔던 것이고요. 반드시 2단의 고의죠.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박은 세 가지다. 취소냐 무효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냐. 우리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됐죠. 그건 지인이 있는 이고, 취소라는 것은 뭐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악 고지와 공포심이 유발돼야 되고, 해악의 고지가 있는데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았으면 강박이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고,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기가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즉 박탈이나 극심이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적법이어서 강박이 아니죠. 근데 강박이 되려면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했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일 때는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각서에 서명 난해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것이 강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악을 고지했냐 안 했냐.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다가 서명 날인하겠다. 강박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해악을 고지하면서 각서에 서명 날인하겠다. 그러면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해악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을이 갑을 사기를 치죠. 그럼 갑이 을한테 취소하죠. 그런데 을이 갑을 사기를 치고 을이 이것을 잽싸게 또 병한테 넘겼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요 4월 1일 날 취소를 해. 그러면 취소는 항상 누구한테 하냐? 사기를 친 사람, 즉 이것을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 상대방의 상계인한테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 직접 상대방에게만 취소권 행사를 해.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되냐?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 보호 안 되죠. 즉 을의 기망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 안 돼. 이걸 상대적 취소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한능력자하고 을이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갑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 병한테 3월 1일 날 등기를 넘겼어. 그러고 나서 갑이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4월 1일 날 취소를 한다 이 말이죠. 취소는 항상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하고 상대방의 성질한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우리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면 제3자가 선일 때 보호되지만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때는 제3자가 선, 악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이것을 뭐란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제3자요. 제3자가 누구냐? 단순한 피용자죠. 제3자가 갑을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당한 갑이 을과 계약을 했단 말이죠. 상대방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이 갑은 병한테 사기를 당했지 을한테 사기를 당한 거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면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엄폐물의 법칙에서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제3자가 강박을 했죠. 그런데 강박한 사실을 이 상대방이 알았어. 제3자가 갑을 사기나 강박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취소하고 그다음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 안 돼. 그래서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3자는 누구냐? 제3자는 단순한 피용자를 제3자로 하는 것이고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 때 이 병 제3자는 어떻게 되냐? 취소하기 전, 취소하고 난 후, 취소하기 전, 후를 불문하고 선인 경우만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이다. 취소 전, 후를 불문하고 선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피용자다. 즉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없다. 제3자가 사기를 쳤다. 강박을 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한다가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죠. 그래서 대리인은 우리는 제3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그럼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도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한다. 왜?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은 사기로 인한 법률 효과잖아요. 취소권은 본인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대리인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이 사기를 쳤죠. 그럼 대리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죠. 그래서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우리가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본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사기를 이유로 사기는 뭐냐? 그 자체가 위법해요. 위법하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만약에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하죠. 그럼 부당이득은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이고 악인 경우는 손해의 전부를 반환하죠.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즉 무슨 말이다? 부당이득이라는 말 속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2번 청구하는 꼴이 되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병존한다. 다른 말로 경합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은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은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